이번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주제가요. 트럼프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거기에 미국의 이 서민층에, 오리지널 서민층에 깔려 있는 파퓰리즘을 선동해가지고 그 파퓰리즘을 매우 더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정책, 국내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서의 주도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국제기구에는 탈퇴하고 또 협정을 깨고 그리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문을 닫고 그래서 폐쇄 보호무역으로 들어가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외적인 정책에서 개입주의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관계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네들은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뭘 의지하고 싶으면 돈을 충분히 내어라. 그래서 미군을 용병처럼 만들어가고 있고 또 골치 아픈 세계의 모든 문제에서는 발을 빼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국경을 튼튼히 해서 히스패닉이나 그리고 아시안이나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조차도 웬만하면 다 쫓아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미국 내에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포퓰리즘의 이 끝은 그야말로 미국의 초다국적 기업들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도 내지 않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빼돌려서 탈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IT 기업이라고 부르는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데 또 그것도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내부의 정책은 매우 이중적이다. 그래서 마치 이 자신이 이 백인 노동자 계급, 워킹 하이트 클래스 계급에는 굉장히 그들의 동조하고 이해하는 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신분이 뭡니까? 졸부 천민 부동산 업자 상류층 출신이죠. 그러니까 뒤로는 미국의 기득권층하고 또 거래를 하면서 그 기득권층을 미국의 고위직에 앉히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뭐 경제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자리에 다 이 졸부들을 많이 앉혔죠. 심지어 국무장관을 오일 회사 회장하던 사람을 러시아하고 앉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직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장사해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미국이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있어. 심지어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기 골프장을 가지고 그 미군 비행기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들러서 자게 하고 하면서 비용을 갖다가 놓아 이렇게 지불하게 하고 심지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조차도 각종 행사를 열면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온 가족이 주변에 총출동해서 백악관에 무슨 선임 고문이니 이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사이 딸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중동에 돈 많은 그 나라 정권의 관계자들이나 부호들이 접근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도 싸우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하고의 트럼프 이해관계가 긴밀하다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중국에 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홍콩을 중국이 먹을 때 트럼프가 침묵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무슨 요즘 트럼프 반중 바이든 친중하는데 웃기지 말라세요. 홍콩을 용인한 것 자체가 트럼프가 친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런 사기가 미국 국민한테는 노동자 계급을 위하는 척하고는 실제로 미국의 돈 많은 놈들하고 거래하고 또 미국의 오일업자들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거래하려니까 환경 파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밀어버리는 거죠. 환경이 뭔 필요 있어? 공사에 송유관 깔아, 석유파, 세일가스파. 자, 이게 트럼프의 지금 실질 정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의 건실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한 3, 4만 불 이하의 아주 저질 일자리만 늘어났지요. 그리고 미국은 대외적으로 고립되었고 거의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십을 상실한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곳곳이 전쟁이고
대혼란상이 벌어졌고,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해도 미국의 대통령부터 코로나를 우습게 여기다가 코로나 걸리고, 지금도 코로나가 독감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선 되면 파우치를 쫓아낸다고 공언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코로나 퇴치가 잘 안 되는 이유부터도 전 세계가 미국부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지 어떻게 공통으로 연결해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정의를 그래도 좀 고민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장돌뱅이처럼 부동산업자, 한국도 대체로 그러하죠. 부동산 개발업자 별로 영혼이 없죠. 똑같습니다. 미국에도 부동산 개발업자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마피아고 그야말로 지저분한 것들이 시청 주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허가 받아내어서 부동산 개발해서 떼돈을 벌고, 거기에서 한국처럼 또 땅을 갖다가 매집하는 과정에서 살인이나 비리 등이 저질러지고, 미국 똑같아요. 자, 그런 업자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그건 한국의 이명박이 그래도 건설업을 해서 대통령 됐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을 매우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요. 그래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게 개발업자입니다. 디벨로퍼. 그래서 디벨로퍼가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디벨로퍼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이미 미국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 세계의 관계는 끝이 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런 대신에 보통 먹물 대통령은 바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상류 귀족적인 용어로 원론적인 민주주의를 설파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민 졸부면서도 또 밑에 서민들 부분을 선동하면서 자기는 하자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먹물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네들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쇼를 했어요. 이 쇼가 미국의 대중들 좀 중하류층 굉장히 무식합니다. 솔직히요. 미국 대중들의 일반 지식 의식 수준은 굉장히 무지해요. 그래서 그런 백인 중하류층한테 먹혀들었고, 일부 또 지금 이 상류층한테도 먹혀들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트로피즘이 되었는데, 이 트로피즘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결국은 트럼프식의 선동형 삼류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거짓말을 입삼고 법치주의를 경멸했고 재선 선거운동도 똑같이 했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직을 일종의 영업행위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4년 대통령을 하면서 자신의 그 트럼피즘이라고 부르는 삼류 파퓰리즘을 선동을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해왔는데 왜 졌을까? 4년 전에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개 부동산 업자인데 돈 많다지만 큰 돈도 없어요. 그런 종류의 돈을 가진 미국 사람들은 아주 수두룩합니다. 빚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이 4년 동안에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지가 제대로 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잖아요. 대통령으로. 예산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왜 졌을까요? 그거는 트럼프가 말하는 트럼피즘이 사기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많은 이 포퓰리즘의 대상인 미국의 노동자 계층의 이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러스트 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도 집니다. 100% 집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왜 트럼프가 밀려버리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거인단이 무려 몇 명인가 하면 46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왜 졌느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등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표를 트럼프보다 이렇게 많이 얻는 부분에는 결국은 사전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다 바이든의 몰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때문에 이걸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전성기 때는 일자리가 넘치고 제조업 공장에 활기차게 출근하던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가 쇠퇴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행편없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는 2016년에 공장과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자유무역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WTO 등을 끌어가면서 이쪽이 완전히 몰락했다. 그때 당시에 분노한 황폐해진 이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이 이 여론조사에는 잘 잡히지 않다가 대거 투표를 하러 나왔다. 그게 샤이 트럼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스트벨트의 저항력 백인 남성들이 대거 이탈했다. 그래서 바이든한테 그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이 71%가 트럼프, 23%가 클린턴에 했는데 48% 차이가 났어요. 이번에는 37% 차이밖에 안 나다. 11%가 줄은 겁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가 이 지역이 지금 가을 접어들면서 겨울이 제일 먼저 오는 지역이에요. 5대5에 붙어서 춥고 추운 바람이 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 번져가지고 지금 야전 병원까지 만드는 사태가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코로나에 많이 죽는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트럼프가 우리의 목숨을 경시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지금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그리고 또 일자리의 황폐화에 제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흑인들이에요. 제일 미국의 약자니까. 미국의 흑인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는데 이들 중에 3분의 1이 이번에 나온 이 경합주들에게 다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거 투표를 하러 나와서 바이든을 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선동하고 있는 트럼피즘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4년간을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야말로 이 노동자 계층의 백인 노동자 계층의 대량 이탈을 낳게 되면서 실체가 없는 허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고 대중을 이렇게 선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잠깐은 가능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실패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